안녕하세요. 행복해, 감사해, 풍족해.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언어 행위를 합니다. 이를테면 북한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북한산을 직접 가지고 와서 앞에다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 개념은 인간이 북한산을 옮겨다 놓는 비효율적인, 아니 사실은 불가능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하는 언어 행위라는 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나게 효율적인 효과만 있을까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그 개념이 우리를 얼마나 제어하는가, 아니면 또는 억압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개라는 글자를 봅시다. 쌀가게에 쌀을 한 돼 사러 갑니다. 쌀가게 주인은 한 되를 재는 돛박을 가져와 거기에 쌀을 수북히 붓습니다. 그럼 고봉이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주면 손해겠죠. 그러니까 그걸 싹 깎아냅니다. 정확히 한 되가 되도록 깎아낼 때 쓰는 이 도구를 평미래라고 하는데 한자로 개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라는 말은 뭐냐 하면 공통의 틀 속에 들어가지 않는 여분의 것을 깎아버리는 도구입니다. 그럼 개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될까요? 공통의 틀 속에 들어가지 않는 여분의 것이나 사적인 것, 특수한 것은 제외하고 공통의 것, 일반적인 것만을 생각의 형태로 저장한 것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개념입니다. 산이라는 개념만을 가지고 북한산을 보면 북한산은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북한산은 서운하죠. 왜? 산이라는 공통의 개념으로 북한산을 보면 그 산이라는 공통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북한산만의 어떤 것, 그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북한산을 다른 산이 아니라 바로 북한산이게 해주는 북한산만의 특징은 포함되지 못하니까요. 북한산이 북한산인 것은 다른 모든 산과 공통되는 특징 때문에 북한산이 아니라 다른 산들과 구별되는 그만의 특징 때문에 북한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면 북한산은 서운하지요. 이렇게 본다면 개념은 이 세계를 전면적으로 보여줍니까? 제한적으로 보여줄 뿐입니까? 제한적으로 보여줄 뿐이지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구조된 지식이나 이론은 출발부터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왜냐? 제한된 개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는 움직이는 겁니까? 정지해 있는 겁니까? 이 세계는 움직이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움직이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움직이지 않지요. 개념은 품사적으로 비유하면 명사인가요? 동사인가요? 명사죠. 반면 이 세계를 품사로 비유하자면 동사인가요? 명사인가요? 동사죠. 이 세계에 명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존재하는 세계에는 명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텔레비전이라는 개념은 명사이지만 구체적으로 진짜 존재하는 텔레비전이라는 그 기계는 항상 변화하고 있지요. 여러분, 꽃이 이 세계에 존재합니까? 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는 꽃이라는 명사에 속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꽃을 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꽃을 산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꽃을 샀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왜? 꽃이라는 일반 명사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꽃집에서 산 그 장미, 그 백합, 그 국화 등등 꽃이라는 명사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 멍멍 짖는 개를 본 적 많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이제 좀 난감한가요? 여러분이 나 오늘 개를 봤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여러분은 개를 본 적이 없답니다. 개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았다는 것은 뭡니까? 개라는 이름 속에 속하는 그것을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명사가 딱딱합니까? 동사가 딱딱합니까? 명사가 딱딱하겠죠. 모든 개념은 딱딱해요. 개념으로 무장한 사람은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가요. 우리의 이념, 지식, 신념들은 다 무엇이냐? 개념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념을 가지고 부드러운 동사적 세계를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동사적 세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인문적 통찰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상태를 부드러운 상태로 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명사적으로 세계를 보는 습관을 동사화하는 거지요. 점점 굳어가면서 명사화되어가는 자신을 율동감 있는 동사로 되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술이 필요한 겁니다. 예술은 명사적으로 굳어진 나를 동사화하도록 자극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미학적 삶이랄지 예술적 경지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문적 통찰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이념 따위는 잘근잘근 씹은 다음에 과감히 뱉어버리세요. 이념 같은 딱딱한 명사들이 목 울대에 걸려있는 한 막강한 동사들이 입을 통해 나오기 어렵습니다. 몸속에 들끓는 욕망의 꿈틀거림이 이념과 개념의 필터에 막혀 터져 나오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념 따위의 명사들을 몸 밖으로 뱉어버리세요. 핏발살인 이념의 눈빛은 얼마나 촌스러운지요.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 일은 뭐 한다고 하죠? 파악한다고 하죠. 파악, 즉 손으로 잡아 꽉 쥐는 거지요. 동양의 개념도, 영어의 컨셉도, 독일어의 베그리프도 모두 다 이 세계를 자기가 잡고 싶은 만큼,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아서 손에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질 수 있는 만큼 잡고 빠져나가는 것은 포기하고 손에 남겨진 것을 생각의 형태로 저장한 것, 이것이 바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은 출발부터 세계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기에 부족한 것이고, 출발부터 소유적 상태이고, 출발부터 제한된 상태이고, 출발부터 딱딱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개념의 구조로 되어 있는 지식이 우리의 구체적 실생활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개념의 틀인 이념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개념의 확신 체계인 신념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것은 개념에 스스로 굴복당한 형국입니다. 마름을 주인으로 착각한 거지요. 마름은 개념이고 주인은 실제하는 세계이자 바로 나입니다. 개념은 실제하는 세계와 살아 움직이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마름 같은 것인데, 이 마름이 오히려 실제하는 세계를 제어하거나 나를 규정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나가 주인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개념의 정체를 정확히 보는 것은 나를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